있어요? 1번부터? 3번 잘 했어요? 그래요? 3번 잘했으면 좀 괜찮아요. 3번 어려운데 잘했으면 됐습니다. 자, 그럼 3번부터 7번까지 13번. 얘들아, 이거 등가속도잖아. 이걸 왜 틀리는 거야 대체? 아니, 이거 질문이 많더라고요, 이 문항에 대해서. 이게 더 맛있겠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운동량이잖아, 그렇지? 충격량을 구하래. 충격량을 구하려면 그건 뭘 알아야 돼? 가해진 힘을 알아야 되고 걸린 시간을 알아야 돼, 그렇지?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었어. 무슨 방법이었을까? 그렇지, 운동량 변화량, 충격량의 크기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풀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아니고요, 이게 두 번째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안에 대해서 풀이를 보게 되면 충격량의 크기는 내가 힘은 몰라. 하지만 뭘 알아요? 시간은 알아요. 그러면 힘은 알짜임이잖아, 그치?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내가 한 알짜임의 크기는 질량 몇 킬로그램? 4kg 곱하기 뭐야? 가속도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물체의 뭐만 알면 되는 거야? 가속도만 알면 되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 두 번째 안. 두 번째 안 같은 경우는 운동량 변화량이네, 그치? 그럼 운동량 변화량이면 델타 P는 4초일 때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되죠. 근데 처음에 운동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4초일 때 운동량만 구하면 되죠? 얼마다? 질량 곱하기 4초일 때 속력이죠. 자, 이 모든 건 전부 다 가속도를 구해야 된다. 힌트가 나왔죠? 힌트, 등가속도로 4초 동안 몇 미터 운동했대요? 40m. 자, 예전에 선생님이 등가속도 운동을 풀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너무 안 풀리면 뭘 그리라고 했어요?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죠. 근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주고 우선 그냥 식으로 보여줄게. 우선 변이가 나왔네, 그지? 변이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고민하지 않고 변이에 대한 식을 우선 써야 돼요. 뭐죠? 변이는 이러니까 뭐를 푼 거죠? 이러니까 아니죠. 기본적으로 처음 속도 곱하기 시간. 왜? 우리 지금 뭘 구하려고 하니까? 얘를 구하려고 하니까. 가속도가 들어간 식을 써야겠죠, 그렇죠? 더하기 뭐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죠. 처음 속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그럼 40은 뭐가 돼?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4의 제곱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가속도 얼마가 나오죠? 맞아요, 5가 나와요. 자, 1번은 해결됐죠. 그죠? 자, 그럼 2번을 볼까? 나중 속도를 구하래. 그럼 이걸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이거는. 왜냐면 나중 속도를 구하려면 등가속도 원리에 의해서, 등가속도 공식에 의해서 4초 후의 속력은 처음 속력 더하기 가속도 곱하기 4거든요. 그러면 얘는 없잖아요. 그죠? 대입을 해야겠죠. 얼마가 나와요? 20이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이 과정은 무조건. 그냥 선택이야. 얘를 선택해서 요 흐름으로 갈 건지 얘를 선택해서 이것만 해서 답을 낼 건지요. 그지? 답은 무조건 똑같죠. 80N/s. 근데 아까 전에 이제 등가속도에서 그래프 하는 거 보여준다고 했죠, 선생님이? 자, 시간이고요. 속도라고 하죠. 4초까지 할 때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 그치? 이 면적이 얼마래? 40이래 얘들아. 그럼 여기 얼마야? 20. 그래. 끝났잖아. 그치? 그래프 그리면 그냥 쉽게 끝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을 초창기 때 되게 많이 시켰던 이유가 계속 나올 거니까. 계속 나올 거니까 선생님이 계속 쓸 거예요.
역학 파트를 할 때까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꾸준하게 금융관 연습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넘어가고요. 또 질문 있을까요? 없어요? 괜찮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을 시작할게요. 수업 시작 전에 오늘은 그거를 할 거거든. 먼저 이야기하지만 다음 주에 전부 다 전원 1시간 일찍 오세요. 시험을 안 본 사람은 제 시험을 그냥 같이 보려고 이번에 일부러 안 부른 거고요. 전원 제 시험이에요. 알겠죠? 한 명도 빠짐없이 1시간 일찍 못 온다 있어요? 나? 없죠? 네, 그럼 됐습니다. 전원 제 시험이니까 1시간 일찍 오시고요. 그리고 둘은 안 받았지, 문제. 그치? 자, 여기. 그리고 답안지 먼저 배부할게요. 잘했어. 2개 차이. 빼고 있는 거지? 꺼내고 있는 거지? 지금 풀이할 거거든요. 틀린 거 풀이할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틀린 것들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뭐 틀렸는지 보시고요. 선생님 잠깐 분필만 가져올게요. 보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봅시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만 풀면 될 것 같아요. 6번 같은 경우는 좀 집중해서 보면 안 틀릴 것 같은데 좀 집중을 못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고, 그 외에는 뭐 딱히 부족한 건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5번하고 뒤쪽에 있는 역학 파트 쪽만 좀 정리를 해서 풀어보죠. 첫 번째 5번이죠.
5번을 그냥 풀이만 간단하게 담백하게 하면은 맨 마지막에 0에서 t초까지 평균 속력은 평균 속도의 크기의 5분의 4이라는 거죠. 그쵸? 그럼 평균 속도 같은 경우는 동일한 시간 동안 t초 동안 갔잖아. 그치? t초 동안 몇 미터를 간 거야? 8미터를 갔지. 평균 속도는 0에서 8미터 갔지. 그치? 그리고 나서 평균 속력은 t초분에 얼마를 갔어? 변이 b를 갔어요. 그쵸? 근데 평균 속도에 얼마라고 하죠? 4분의 5라고 하죠. 그죠? 그러면 d 값은 얼마가 된다? 이동 거리는 10m가 된다. 그죠? 10m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1번은 끝났죠? 자, 그 다음에 2번 가속도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하는 게 물체의 운동을 쪼개서 봐야 돼요. 얘는 가만히 이렇게 가고 있다가 우선 뒤쪽으로 가죠. 그쵸? 뒤쪽으로 얼마를 간다? 2m/s로 가요. 몇 미터를 가요? 2m 가죠. 아니지, 1m 가죠. 그죠? 왜 그럴까? 이동 거리가 총 몇 미터니까? 10m니까. 그죠? 자, 그러면 여기 1m 갔을 때 얘는 결국에 뭐 했다는 거야? 정지했다는 거지. 그럼 가속도는 어느 방향으로? 가속도는 오른쪽 방향으로 작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보자. 1m 가는데 처음 속력 알고요. 그죠? 그리고 나중 속력 알고요. 그죠? 그리고 뭐야? 가속도만 모르면 되죠. 모르고 있죠. 그러면 이 시간이 제외된 뭐예요? 속력과 거리의 관계를 보는 거잖아요. 그쵸? 속력과 거리를 보는 관계식은 뭐가 있었죠? 2 곱하기 가속도 곱하기 변이는 나중 속력의 제곱 빼기 처음 속력의 제곱이죠. 자, 그럼 그대로 입력을 해볼까요? 2 곱하기 나 가속도 몰라. 하지만 플러스 방향 곱하기 거리가 마이너스 1이죠. 뒤로 갔으니까 나중 속력 몇이야? 0의 제곱. 그지? 처음 속력은 2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럼 가속도 얼마입니까? 2m/s 제곱이 나옵니다. 됐죠? 끝났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동거리 가속도의 크기 구했고요. 자, t가 8m 지점을 통과할 때 시간과 속도를 쓰시오라고 나왔습니다. 가속도 알고요. 처음 속도 알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 구하는 건 일도 아니죠. 변이는 8m야. 그치? 근데 우리가 가속도를 아는데 그 평균 속도를 이용한 변이를 쓰면 어때요? 손해죠. 바보죠. 가속도를 이용해야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구한다? 8m는 처음 속력 마이너스 2 방향 그대로 해야죠. t 그죠? 그 다음 더하기 2분의 1 가속도 2 곱하기 시간의 제곱이죠. 됐어요? 그럼 이건 뭐가 나와?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8은 0이죠. 인수분해 니네 전문 아니냐? 그치? 몇 나와?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가 나와. 그치? 시간의 마이너스 개념이 말이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t는 뭐만 된다? 4만 된다. 끝났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중 속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이 식에다 그대로 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지선다가 걸리는 거지. 시간을 구했잖아. 그치? 어차피 등가속도식은 왔다 갔다 유연하게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정답, 저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선생님 방법이 정답이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풀이를 보고 싶으면은 나중에 오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EAS를 쓰자. 그러면 2 곱하기 2 곱하기 8은 나중 속력의 제곱, 처음 속력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니? 32 플러스 4는 VT의 제곱이니까 나중 속력은 얼마가 되는 거야? 6m/s가 되는 거야. 그죠?
뭐나 써야 돼 이거. 이거 못 풀면은 말도 안 되게 다 틀려요 그냥. 그래서 5번 문제가 1단원을 다 접목시킨 문제거든. 1단원을 다 못 푼. 이거는 1단원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지만 푸는 거라서. 만약 이 문제를 진짜 손도 못 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진지하게 1단원부터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프 그리는 거죠. 선생님이 예전에도 말했지만 또 말합니다. 역학에서, 운동에서, 특히 운동에서 그래프만 잘 그려도 90%는 다 풀어요. 선생님도 실제 수능 문제 풀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그래프부터 그려요. 고민 안 합니다. 바로 그려요. 자, 먼저 마이너스 2에서 시작했죠. 그쵸? 그럼 결국에 속력이 몇이 되는 걸 알아요? 0이 되는 걸 알죠? 선생님 그러면 고민 안 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거잖아. 어차피 기울기 등가속도잖아. 그치?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전에 1번을 통해서 뭘 알았어? 뒤로 간 요 면적이 몇이란 걸 알았어? 1이란 걸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몇 초야? 1초지. 끝났지? 그러니까 여기 면적 몇이 돼야 돼? 9가 돼야 되지. 그치? 이해 안 됐어요? 이해 안 됐어? 봐봐 얘들아. 수직선이 있었어. 0에서 뒤로 갔지. 이거 위치야. 이거 위치 곡선이에요. 위치 수직선이에요. 0에서 어떻게 됐어요? 뒤로 갔죠. 몇 갔어요? 1m 갔죠. 그쵸? 그 다음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 다음 어디까지 갔어요? 8까지 갔어요.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움직인 거리는 총 몇 미터예요? 9m죠. 그래서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한 총 거리는 몇 미터라고 한다? 9라고 해야 되는 것이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 기울기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기는 4가 되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6이 되죠. 잠깐만. 아, 맞네. 됐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면 끝납니다. 그래서 각각 지점들 포인트 잡아서 그려주시면 딱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6번도 여러분들 꼭 다시 풀어보시고요. 왜냐면 선생님 이 정도 수준으로 낼 거예요. 이 정도 수준으로. 이 수준으로 낼 거니까. 7번은 디귿 리을만 보죠. 디귿 리을에 대해서 너무 다들 쉽게 생각해요. 이게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한 대로 다들 잘 풀었거든요. 이게. 근데 그 어떤 부분에서 틀렸냐면 대부분 다 여기다 조그맣게 할게요. 디귿을 리을을 0.2라고 쓴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보다시피 속도 변화량이 얼마예요? 0.2였죠. 그쵸? 그럼 0.1초 동안 얼마가 변한 거예요? 0.2가 변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속도는 얼마가 돼야 돼요? 2m/s 제곱이 돼야 되죠. 그죠? 그냥 대충 속도 변화량만 하니까 틀리죠. 안 됩니다. 이러면. 이런 건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시작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충돌 과정에서 일어나는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운동량 보존 법칙.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는 것 자체가 충돌할 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찰이 없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상황 다 배제하고도 항상 같아요. 항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 보존을 기준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죠. 자, 첫 번째 물체가 A라는 친구가 그리고 B라는 친구가 서로 가고 있어요. 각자의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처음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거고요. 나중 속도는 V 프라임이라는 걸 둬서 할 거예요. 자, 이게 충돌 전이죠, 그렇죠? 근데 막 이렇게 가까이 가. 그러다가 빵 하고 부딪혀. 자, 그러면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 빵 하고 부딪히게 되면 다들 알다시피 A는 B에게 힘을 가하죠. B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요. 그죠? 그리고 충돌하면서 A도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죠? A도. 자, 이러면서 작반에 의해 A의 크기와 B의 크기는 작반에 의해 같죠. 그죠? 똑같죠. 힘의 크기는. 자, 그러면 여기는 충돌하기 때문에 또 충돌 시간은 서로 어때요? 충돌 시간도 일정하죠. 그죠? 일정합니다. 자, 이러면 충돌 후에 결국에 되돌아갑니다. 힘을 받아서 이제 각자의 운동으로 되돌아가죠. 되돌아가죠. 자, 그럼 A는 뒤로 돌아가면서 낮은 속도인 VA 프라임이 되고요. B는 또 자신의 낮은 속도인 B 프라임으로 가게 돼요. 각자. 됐나요? 자, 그런데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우리가 지금 운동량은 서로 변화량이 똑같기 때문에 A의 변화량의 양과 B의 변화량의 양을 합하면 0이 돼요. 그죠? 왜? 충격량의 크기가 같기 때문이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과 후의 총 변화량은 0이 돼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A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됐고요. B의 변화량은 플러스 방향으로 됐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값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변화량의 값은 몇이 나온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당연히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과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은 같아야 합니다. 자, 이거를 우리는 지금 증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죠? 자, 그럼 이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해보면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서로 크기가 같다가 나와요. 이 말은 A의 운동량 변화량과 B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도 같다라는 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식을 넣지 않고 그냥 운동량으로 표현하면 A의 나중 운동량 PA 프라임에서 A의 처음 운동량 PA를 빼는 것, 이게 운동량 변화량이죠. 그리고 B의 나중 운동량 PB 프라임 그리고 빼기 B의 처음 운동량을 해주죠. 자, 이거를 푼 다음에 등호를 기준으로 전의 것과 등호를 기준으로 우항은 후의 것으로 이항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A는 마이너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되고요. 넘어오게 되면 B 플러스죠. 는 A가 넘어가면 플러스고요. B는 플러스. 즉 전의 총합과 충돌 후의 총합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한다. 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이거 방향 고려했어요, 안 했어요? 이거 방향 고려한 시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맞아요. 절대 아닙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끔 이런 친구 있어요. 아, 그냥 이거 다 더하면 되나? 이거 뭐야? 지금 예를 들어볼까? 지금 뭐야? A니까 M, A 곱하기 V, A야. 왜?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오른쪽을 플러스로 두니까. 그러면 더하기잖아. 그럼 더하기 뭘 해? 그냥 해. M, A 곱하기 V, A 프라임 이거예요. 이거 맞아요? 이거 맞습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이게 틀리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운동량 변화를 이거 충격량에서 이거 무조건 틀렸어요. 뭐가 나와야 돼요? A의 질량 곱하기 마이너스 A의 나중 속도가 나와야 돼요. 반대로 가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게 되면 잘못했네. 선생님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더하기 죄를 봐야 되네요. 미안해요. B에 마이너스 VB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VB가 나와야 돼요. VB가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반대쪽도 A에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VA 프라임 나와야 되고요. 더하기 B에 VB 프라임이 나와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식이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대입할 때는 반드시 방향을 고려해서 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됐죠? 이거를 그냥 끄덕이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실수예요. 이거 왜 이래요 하는 사람이 80%예요. 꼭 기억하시고 밑줄 치시고요. 정리해 두시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제일 쉬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전부 다 뭐가 성립한다? 운동량은 보존된다. 성립하면 돼요. 이해되니? 어려울 게 하나 없어. 이게 다예요. 그럼 이제 충돌 과정들을 좀 봐볼까? 이거 지울게요. 충돌 과정. 자, 기본적으로 충돌은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이 있어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요, 이 둘은 전부 다 운동량 보존이 돼. 그런데 얘는 추가로 뭐까지 보존이 되냐면 운동 에너지의 총합까지도 보존이 돼요. 이것까지 보존이 돼. 근데 비탄성은 그게 안 돼. 비탄성은 이게 안 돼. 그냥 뭐만 되는 거야? 운동량만 보존되는 거야. 이해됐어? 왜? 탄성이라는 말이 뭐야? 되돌아가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에너지적으로 난 원래 있던 에너지, 전체 에너지 궤도 뭐 하는 거야? 유지하겠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비탄성 충돌과 탄성 충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여러분들은 탄성 충돌을 구분하려면 뭐 이제 반발 계수라는 개념이 있죠. 반발 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반발 계수라는 건 처음에 오던 V1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보자. 그리고 나서 얘도 똑같이 이쪽으로 뭐 V2로 가고 있다고 해보자. 그러니까 반발 계수라는 건 내가 충돌했을 때 상대 속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반발 계수는 그냥 여기서 그냥 너무 딥하게 공부할 필요 없어요. 지금은. 나중에 심화할 때, 다음 과정에서 심화할 때 조금 더 선생님이 더 다뤄줄 거거든요. 상대 속도의 차이예요. 상대 속도의 B. 반발 계수는. 상대 속도의 B예요. 이거. 근데 탄성 충돌의 조건이 뭐냐면 이 반발 계수가 무조건 1이 나와야 돼요. 무조건 1. 무조건 1이 나와야 됩니다. 즉 충돌을 했어.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 후에는 V1'과 V2'로 간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반발 계수 2는 마이너스
처음 상대 속도의 B, 즉 V1 마이너스 V2에서 V1 프라임 마이너스 V2 프라임이에요. 상대 속도의 비죠. 상대 속도의 비. 관측자 기준의 상대 속도의 비입니다. 이게 1이 나오면 돼요. 이게 1이 나오면 탄성 충돌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때가 많을 건데 지금 당장에는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는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알아만 두는 걸로. 그래서 깊게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요 파트는. 자, 그러면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은 여러분들한테는 크게 차이가 없을 거예요. 왜? 운동 에너지의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굳이. 그러면 그냥 충돌 과정에 대한 종류만 봐보죠. 첫 번째, 같이 가던, 서로를 보고 가던, 서로를 같은 방향으로 보고 가던,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충돌 후가 중요해요. 전과 후. 자, 왜냐하면 충돌 후에 같이 가고 충돌 후에 멈추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을까 없을까? 가능하죠. 충돌 후에. 그죠? 0이 될 수 있죠. 나중 속도가. 둘 다. 그죠? 거꾸로도 가능해요. 자, 그리고 뭐야? 서로 붙어서 가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자유로워요. 충돌에서. 서로 같이 가다가 붙어가고, 서로 충돌해서 반대로 가고, 서로 충돌한 다음에 같이 가고. 이거 전부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과정 속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운동량의 총합과 그리고 처음에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어떻다? 같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대입하면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충돌의 종류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넘어갈게요. 그럼 특이한 충돌 상황만 볼게요. 특이한 충돌 상황. 첫 번째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어요. 완비탄이라고 불러요. 완전 비탄성 충돌. 얘는 충돌 후에 가만히 있던 물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상관없어요. 경우에는 충돌 후에 얘네들은 무조건 둘이 붙어서 가요. 1번 물체와 2번 물체가 무조건 붙어서 갑니다. 둘 사이에서 충돌해서 갈라서는 게 없어요. 무조건 붙어서 가요. 이해됐어요? 이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완비탄이라고 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고 하죠. 이런 경우도 똑같아요. 위에 게 전이고요, 아래 게 후죠. 그럼 전에는 뭐가 되겠어? 전에 가지고 있는 건 1번 물체의 운동량이 충돌 후에 2번 물체의 운동량의 총합과 같죠.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충돌 후에 서로 붙어서 가는 이런 상황들을 전부 다 뭐라고 한다? 완비탄이라고 한다. 비탄성 충돌이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똑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건 뭐냐면 절대 이 근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오늘은 그냥 사실 이거 배운 거면 끝이에요. 적용의 문제거든요. 무슨 말이냐? 여기서 가끔 이런 걸 물어보세요. 자, A의 운동량, 1번의 운동량 변화량은 얼마예요? 1번의 운동량 변화량 기준은 그냥 1번 기준만 보면 돼요. 1번 기준만. 1번 기준만 보면 얼마야? 질량, 나중 운동량은 뭐야? M1 곱하기 V1, 2죠. 그래서 빼기 얼마라면 돼? M1 곱하기 V1을 줍니다. 이 값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이 값은 P2와 같아야 돼. 델타 P2. 왜? 서로의 운동량 변화량의 크기는 충격량이 같으니까 어떻다? 둘이 같아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델타 P2 이 두 번째 물체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얼마야? 2번의 질량 곱하기 둘이 같이 하는 운동 속도 빼기 0이죠.
그럼 이건 얘네만 그러냐? 아니에요. 얘네 위에서 다 성립합니다. 전부 다 성립해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전 비탄성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음에 뭐 내부 폭발, 내부에서 폭발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내부에서 폭발하는 게 지금 선생님 것처럼 정지가 됐다가 이렇게 안에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꼭 쪼개지는 경우잖아, 그렇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요 1번 물체와 2번 물체 사이에 뭘 갖다 두냐면 용수철을 갖다 둬요. 용수철을. 그러니까 용수철을 이렇게 딱 압축을 시켰어. 양쪽으로 밀어내는 탄성력의 크기는 서로 어때요? 같죠. 그쵸?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물체와 2번 물체에게 서로 같은 힘에 뭐를 줘요? 탄성력을 주죠. 그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야. 결국엔 어떻게 되겠어? 1번 물체는 이대로 자신만의 속도로 슝 갈 거고 2번 물체도 자신만의 속도로 어떻게 되겠어? 슝 가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전의 운동량은 0이에요. 왜? 정지에 있었으니까. 운동 안 했잖아. 속력 있었어? 없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나중 운동량 얼마야? 1번 운동량은 반대 방향으로 가서 마이너스가 붙겠죠? 2번 운동량은 어디로 간다? 플러스 방향으로 가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즉 1번 운동량의 총합과 미안해. 1번 운동량과 2번 운동량의 크기는 서로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 되게 많이 응용되는 문제니까 꼭 알아두셔야 돼요. 용수철 나오는 거 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지. 질량이 얘가 3m이야. 얘 m이야. 얘 몇 m으로 가? 얘 몇 V로 갈까? 3분의 1 V로 가겠지. 얘가 얼마로 가고? V로 가고. 속도의 비가 몇 대 몇이 돼? 1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비례식으로도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네. 이해됐어? 자, 그래서 내용 정리는 여기까지면 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도 그렇게 막 어려운 문제들은 많이 없어서 풀기 편할 거예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자, 오늘 배운 것들하고 저번 주에 배운 것들 한번 다시 읽어보면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거 지금 해주세요. 용수철이 의미하는 거? 용수철이 의미하는 건 내부 폭발은 그냥 안에서 알 수 없는 폭발이다라고 가정을 하잖아. 근데 용수철은 너무나 당연하잖아. 내가 눌렀어. 그럼 용수철은 내가 누른 이후에 내가 손을 딱 놔. 그럼 용수철은 펴지면서 이 두 물체를 어떻게 해? 양쪽으로 밀어내. 그러면 근데 용수철의 특성상 얘는 양쪽에 가하는 힘의 크기가 어때요? 탄성력의 크기가 같아요. 그럼 뭐야? 둘의 탄성력의 크기가 같고 용수철이 밀어내는 시간도 둘이 어떨 거야? 같을 거니까. 즉 1번 물체에게 주는 충격량과 2번 물체에게 주는 충격량의 크기가 어떻다?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부 폭발이라는 그냥 알 수 없는 그런 요소들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리적인 표현, 현상으로 대체하여 문제를 많이 내요, 요즘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많이 쓴다. 이해됐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실제 지금 선생님 문제도 넣어놓긴 했어요. 넣어놓긴 했으니까 꼭 알아두시면 나중에 그 문제를 풀 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배우나? 너 영상 안 봤지? 여기 지금 마피아가 한명 숨어있어. 금요일 날 대윤이가 와서 영상을 3번 보고 왔거든. 조회수가 5야. 결석자는 3명이고. 무섭지 않아? 무섭지 않아? 누군가 거짓말 치고 있어. 방금 3시 1분에 누구 보고 있던데. 누군가 슬쩍 그냥
조회수는 살짝 딸깍한 느낌이더라고. 다 보고 있다. 하여튼 뭐 꼭 봐야 돼 얘들아. 봐야 돼요. 자, 읽어보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요. 설명 필요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 있으면 이야기해 주시고요. 얘들아 우리 내신 좀 일찍 시작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넌 좀 쉬어야 돼. 과학을 좀 쉬어야 돼. 조금 쉬었다가 내신 때 들으면 되고. 너무 쉰다 싶으면은 그냥 대신 갔다 왔을 때는 보강해야 돼. 먼저 하고 그게 안 되지. 선생님이 다 그거 들어가잖아 이 시간 때. 내신을 들어가 버리니까 이 시간에 빈 시간이었거든. 그래서 내신이 아마 8월 24일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몇 번 남았냐면 2번 남았어요. 수업 2번. 그러니까 수업 2번이면 이거 여기까지 끝나요. 어디까지 끝나냐면 선생님 계산으로는 역학 다 끝나요. 100페이지까지 다 끝나요. 네. 100페이지까지 끝나거든요. 그래서 100페이지까지 딱 마무리하고 끝내는 것이 우리 지금 내신 전에 목표고, 내신 후에는 전기 파트 나갈 거예요. 전기 파트 어려워졌거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면 좋으니까 그때 다시 오면 되고, 내신이 23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남았으니까 역학 2주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도 알겠지만 역학이 꽃이야 꽃. 되게 어렵고 이게 지금 되게 쉽게 배우고 있는 거고요. 되게 쉬운 것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막 버벅거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 공부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말고 우선 해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2주 남았으니까 모르는 것들 선생님하고 역학 2주 동안 공부할 거니까 앞으로 더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세요. 알겠죠? 방학 안에 채워 넣어야지. 방학 끝나고 내신 시작해서 어떻게 채워 넣을 거야? 그지? 안 되니까 네 미리 채워 넣으세요. 1주 남았네 방학. 그래, 넌 내신 늦으니까 어쩔 수 없지. 내신 때 좀 쉬다가 그때 봅시다. 자, 질문 없죠? 내가 너무 말 걸었구나. 얘들아 읽어봐 질문. 야 이번에 서예 100점 나와. 도희야 너 서일이지? 너 어디지? 너 원촌이야? 누가 서일이었는데? 어? 지우가 뭐야? 아이 그런 얘기 없어. 도희 아니야 이 반에서 누가 서일이었어? 너 아닌가 보다. 아유리야 알았지. 태호야 너무 놓지 말고 빨리 읽어. 펜 잡고 졸지 말고.
자 그럼 다 한 사람들은 다 읽고 질문 없다라고 하면은 얘기해 주세요. 문제 좀 적용하는 거 보고 넘어가요. 이렇게 풀고 오늘 수업 마무리할게요. 채호야 턱 빼고 펜 잡고 자면 안 돼. 맨날 필기를 이렇게 해. 노트를 한번 갖고 이렇게 식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 그렇지? 왜 안 되냐면 그 식은 너가 만들어 봐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표현하는 거야. 이 상황에서 사실 그 다음 걸 안 썼거든. 그러니까 사실 속도도 우리가 기호로 쓸 때는 V라고 쓰잖아. 근데 속도의 값을 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X 미터 퍼 세크잖아. 그치? 거기도 그냥 뭐냐면 이거야. 이 속도마저도 방향에 대한 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됐어? 왜? 그 충돌하는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조건 고정적으로 두지 않는 거야. 만약에 내가 너희들한테 얘들아 이거 마이너스야 여기는 왜? 이 상황이잖아. 그치? B니까 마이너스야. 야 얘는 여기가 마이너스야 라고 고정을 했어. 그럼 너희 다음번에 다른 이거에 대입할 때도 똑같이 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될 거는 먼저 분석하는 능력과 이 방향을 보고 하나하나 이거를 대입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우선이거든. 이해됐지? 공식이 아니야. 공식처럼 쓸 뿐이야. 이해됐니? 그러니까 먼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써서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그래. 그러니까 그 시기에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까지 선생님이 가르쳤다고 생각해. 여기까지만. 보라색 라인까지만 가르쳤다고 생각해. 이 다음부턴 너가 하는 거야. 이해됐어? 선생님이 이걸 보고 줄줄 썼듯이 너가 여기까지 보고 그냥 줄줄 쓰면 돼.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야. 그치? 나머지도 얘가 항상 정제이스라는 법이 있어? 아니야. 얘가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냥 나 선생님은 이 상황에 맞춰서 식을 만들었을 뿐이야. 이해되니?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치?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선생님. 그런 부분. 이해됐지? 여기서 이렇게 다안 되지. 어디? 그 아래. 여기? 여기? 마찬가지지. 델타를 풀어 쓴 거잖아. 델타를 풀었으면 나중에서 처음 걸 빼야 되지. 근데 선생님이 나중에는 뭐가 붙어? 프라임이 붙는다고 했지. 나중에서 뭘 뺐어? 처음 걸 뺐지. 그러니까 얘를 풀어서 쓴 거랑 마찬가지지. 더 급한데 잤지 너?